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와일드 서바이벌을 제작한 6인의 탈출팀입니다. 저는 발표를 하게 된 6인의 탈출의 개발 PM 신민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목차는 게임 개발, 게임 소개, 마케팅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개발입니다. 저희 팀이 레퍼런스 게임으로 60세컨즈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처음 저희가 모였을 때 각자 만들고 싶은 게임에 대해 조사를 해온 것을 바탕으로 회의를 하였고, 투표를 통해 로그라이크 게임인 60세컨즈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차별점을 두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지 아이디어 회의를 한 결과 레퍼런스 게임인 60세컨즈와 텍스트류 게임에서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서울 2033의 개념을 합쳐서 지금의 와일드 서바이벌한 게임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60세컨즈에서는 하나의 맵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서 정적인데 반해 와일드 서바이브는 맵을 이동하는 방식으로 동적인 느낌을 주게 하여 차별점을 두었고, 배경에 맞게끔 스토리라인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서울 2033의 에피소드, 즉 챕터 진행 방식을 차용하여 플레이어가 다채로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현재의 와일드 서바이브라는 게임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게임 플레이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D 게임 조작법입니다. 각 화면에 터치패드를 배치하여 왼쪽은 이동, 오른쪽은 좌우 회전을 조작할 수 있고, 획득 가능한 아이템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이템의 외곽선 색이 변하고 파란 버튼을 클릭하여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트 앞 탈출 장소에서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템을 보트에 놓을 수 있고, 시간이 10초 이하로 남은 시점부터는 화면이 붉게 변하고 화살표로 보트를 가리켜 사용자의 탈출을 유도하게 됩니다. 시간 내에 보트 앞으로 도착하지 못하면 실패 애니메이션이 보여지고 타이틀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시간 내에 보트 앞으로 도착하면 보트로 뛰어내리는 애니메이션이 보여지고 게임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보트에서 탈출하여 2D 화면으로 넘어왔을 때 2D 게임 조작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첫 페이지에서 파란색 박스에 보여지듯이 특성이 발동된 것을 보여주고, 주황색 박스에서는 이전 사건의 결과를, 노란색 박스에서는 캐릭터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아래 이미지를 누르면 모든 캐릭터에게 식량이 배분되고 물도 배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템 3개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그려진 아이템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Yes or No 선택지에서 선택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캐릭터 사진 아래에 손을 누르면 해당 캐릭터에게 약품이 지급되고 질병을 치료해줍니다. 캐릭터 위에 현재 캐릭터 상태가 뜨게 하여 플레이어가 음식 및 치유 아이템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다음은 게임 플레이 시 플로우 차트입니다. 60초 동안 배에서 물품을 들고 탈출하면 선택 구간으로 돌입하고 사건으로 일어나는 상태 변화에 따라 처리가 되며 엔딩까지 가게 됩니다. 다음은 엔딩 로직 플로우 차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피소드 2가 끝나면 맵의 분기점이 생기며 각 분기점마다 엔딩 루트가 다르고, 사건을 파괴하지 못한 경우에는 게임 오버가 되는 로직입니다. 다음은 수많은 장면 중 두 가지 장면의 엔딩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 많은 엔딩이 존재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게임을 플레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3D를 담당한 개발자분께서 맵 제작을 하며 아이템이 자주 변경될 것을 고려하여 유니티를 활용하여 아이템을 미리 어드레서블 해두었습니다. 이는 수정 작업이 있을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등록해둔 것이었고, 그 결과 아이템이 추가되거나 없어질 경우 한 번에 수정이 가능했으며, 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여 작업 시간을 줄이고 다른 개발에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트리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게임의 장르가 텍스트 로그라이크 장르이므로 기획자의 의도대로 상황에 맞는 텍스트와 동적인 이벤트가 발생해야 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스타크래프트의 유즈맵을 만들 때의 방식을 차용한 트리거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이트한 일정으로 인해 툴을 만들 시간이 부족하여 코딩을 통한 제이슨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필요한 조건문 액션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 조건문과 액션문을 만들어 게임 구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퀄리티업을 한 부분입니다. 처음 기획에서는 타이틀 화면에서 바로 게임이 시작되는 창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개발자분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몰입감을 상승시키기 위해 인게임 내에 화면 전환이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였고, 아이템 사전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어 소소한 재미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별 개발 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8주 동안 게임을 완성해야 했기에 주차별로 목표와 해야 할 일을 정해두고 작업을 하였습니다. 1주차에는 게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스프린트를 구성했습니다. 팀원들 간의 레퍼런스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를 하여 게임의 컨셉을 결정하였고, BM과 마케팅을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자료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주차는 게임의 상세 기획을 목표로 스프린트를 진행했습니다. 랜덤으로 사건이 발생되는 로그라이크 방식과 에피소드는 몇 개로 구성할 건지, 배의 구조는 랜덤하게 나오도록 할 건지 등 게임 시스템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3D 부분에 사용되는 아이템의 목록과 캐릭터는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정해 3D 에셋 조사를 진행했고, 개발자분은 배 구조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와 4주차는 게임을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1차 프로토타입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프린트를 진행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기획안을 바탕으로 3D와 2D로 나누어서 작업을 했으며, 3D에서는 4가지의 맵 모형과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작업을 하였고, 2D를 담당하신 개발자분은 2D의 텍스트를 보여주기 위한 게임의 구조와 코어 설계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D에서의 게임 진행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분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구조가 완성되면 바로 적용하기 위해 배경에 들어갈 일러스트들과 사운드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마케팅에선 인스타를 개설하여 게시글을 업로드하고 트레일러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5, 6, 7주차는 게임의 완성을 목표로 스프린트를 진행했습니다. 5주차는 1차 프로토타입 이후 발생한 버그와 오류를 개발자분들과 수정하면서 3D 아이템과 2D 아이템의 시스템적 연결을 했고, 나머지 직구는 각 맵에 맞는 배경 일러스트와 추가 변경된 2D, 3D 아이템의 에셋을 구했으며, 사업 PM은 초기 BM 구조를 개발 일정과 게임의 볼륨에 맞춰 수정했습니다. 6주차에는 2D 게임 진행에 필요한 트리거 작성을 완성했고, 적용하지 못한 사운드를 마저 조사하여 각 사건에 맞는 이미지를 조사했습니다. 7주차는 엔딩까지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 확인하면서 재화 레벨 밸런스를 맞추고 사운드를 적용했습니다. 8주차는 앱 런칭 준비 및 QA를 목표로 스프린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차 FGT 피드백을 수용하여 카메라 시점, 아이템 설명을 위한 도감을 작업하고 게임 홍보물을 제작했고 구글 스토어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 일정대로 진행하기 위해 추가된 내용입니다. 중간 발표까지는 지라를 통해 각 팀원들이 정한 목표와 방향성을 체크했으나, 중간 발표 이후에는 서로 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데일리 스크럼을 디스코드 채널에 추가하여 작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일리 스크럼 사용 전보다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져 작업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지라의 대시보드에 파이 차트를 추가하여 팀원들이 프로젝트의 전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스프린트의 번다운 차트를 통해 일정과 비교했을 때 진행 속도가 느린 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남은 개발 일정에 맞춰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슈 부분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피드백 관련입니다. 1차, 2차 피드백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카메라 관련 문제와 아이템 습득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작감이 어렵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피드백을 수용하여 카메라의 각도와 시점을 처음과 비교하여 위로 올려서 벽에 붙어 있을 때도 방 안쪽에 아이템이 보이도록 변경을 했고, 아이템은 초록색의 아웃라인이 되었을 때 캐릭터가 정면에 위치해야 먹을 수 있었는데, 반경을 늘려서 정확하게 있지 않더라도 아이템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유저가 60초가 끝날 때쯤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피드백을 수용하여 바닥에 화살표를 나타내어 유저들이 편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엔딩씬 구현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차 FGT 때까지 엔딩 구현 로직에서 버그가 많이 나와 기획자가 기획을 개발에 맞춰 추가 수정하였고, 개발자분이 엔딩 씬 트리거를 새로 설계해서 엔딩 크레딧까지 구현을 완료했습니다. 버그와 관련된 이슈는 버그 리포트를 작성하여 모든 팀원들에게 공유하였고, 개발자가 확인을 하여 수정된 내용을 적어서 다시 공유해 주었습니다. 또한 글로 알기 힘든 부분은 사진을 첨부하거나 회의를 통해 개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BM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BM 가치 선정을 위해 텍스트 게임들의 매출 순위를 찾아보니 순위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50만, 1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모험가 이야기, 서울 2033과 레퍼런스로 삼은 60세컨즈를 분석했습니다. 60세컨즈는 게임 구입 비용만 존재하고 모험가 이야기의 보석 구매 가격은 평균 36.55, 서울 2023의 쿠키 구매 가격은 평균 30.72원으로 구성된 것을 참고해 저희 와일드 서바이브의 BM 가치를 선정했습니다. 700원과 3,500원의 상품은 개당 10원의 가치를 지니고 6,000원과 12,000원, 18,000원의 상품은 평균 9원보다 작은 가치를 가지게끔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다이아 하나당 9.35원으로 모험가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는 3.9배, 서울 2033과 비교했을 때는 3.3배 저렴하게 다이아의 가치를 정했습니다. 추가로 무과금 유저 전환 상품으로 광고 제거와 500 다이아를 지급하는 64% 할인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동료 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이아로 구매할 수 있는 동료 특성은 3인의 동료에게 패시브 효과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7가지 특성 중 3가지를 선택해 효과를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효과로는 물과 식량은 획득 확률 30%, 해열제, 해독제, 붕대, 구급 상자, 공황 미친 치료 확률은 각자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성 하나당 구매 가격은 200다이아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인공이 사망하는 확률을 낮춰 유저가 엔딩에 접근하는 난이도를 조절하게 했으며 유저 스스로 특성을 조합하여 게임을 공략하는 재미 또한 상승시켰습니다. 저희 게임은 인디게임인 점을 생각해 BM 가치를 낮게 설정해 유저들이 게임을 자유롭게 즐기게 하여 리텐션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과금하지 않는 유저들도 충분히 특성을 구매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광고를 넣어 수익을 발생시키기로 했습니다. 광고 종류는 3가지로 게임 플레이 시 플레이 타임마다 1회 발생하는 광고, 룰렛을 진행할 때 발생하는 광고, 무료 다이아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광고가 있으며 유저들이 광고 시청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룰렛을 돌리는 재미와 무료 다이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지인들의 플레이 타임 평균을 계산해보니 한 가지 엔딩을 보기 위해 플레이한 횟수는 평균 10회, 플레이 타임 평균 60분으로 광고 노출 횟수는 총 22회였습니다. 모든 엔딩을 보는데 발생하는 광고 노출 횟수는 1인당 약 88회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에 따라 추가 광고 시청 횟수가 있을 거라 생각하여 앞서 말씀드린 광고 제거 패키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재화 획득을 위해 게임 플레이를 하면 생존 일수 1일차마다 80원씩 골드가 누적되고 게임 엔딩 클리어 시 시작 아이템 하나를 구매할 수 있는 골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5분마다 한 개씩 생성되며 25다이아로 게임에 진입할 수 있는 열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PM님이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사업PM 김조혜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게임의 전반적인 소개와 플레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세계 여행 중인 제임스는 인도네시아에서 괌으로 가는 배를 놓쳤는데 그쪽에 데려다 준다는 선장의 말을 듣고 어선에 탑승을 했으나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서 배가 침수되기 시작하여 침수되기 전에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들고 무인도로 향하게 되어 무인도에 탈출하는 방법을 찾는 모험을 떠나게 되는 스토리입니다. 네, 저희 게임의 주요 타겟층은 로그라이크와 텍스트류, 그리고 다이차 플레이 및 다중 멀티엔딩을 좋아하는 사람을 겨냥했으며 특징은 아이템의 선택에 따라 난이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과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동하며 엔딩이 각각 다른 점입니다. 저희 게임은 60초 동안 배를 직접 돌아다니며 아이템을 찾아 수집하고 60초가 끝나기 전에 구명보트 앞에 있어야 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섬으로 넘어가게 되면 2D 화면으로 바뀌면서 사건이 발생하고 선택에 따라 엔딩을 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저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엔딩을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사건과 엔딩으로 다이차 플레이를 유도하였습니다. 사건은 에피소드 1부터 4까지 진행되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를 배치하고 아이템을 얻었을 때 아이템의 이미지를 나타내어 2D 화면에서도 게임의 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3D 화면입니다. 네, 다음으로 2D 화면입니다. 네, 현재 저희 게임 플레이 영상에서 캐릭터 이름은 한 명이 부족하지만 팀원들과 밝은 분위기에서 작업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팀원들의 이름으로 해두었지만 출시한 게임에서는 이름을 정상적으로 바꿔두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 대상 게임 중 서울 2033을 보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초기 유저 유입을 촉진하였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774명, 유튜브의 경우 최근 영상 조회수는 200회, 숏폼의 경우는 8300회 이상으로 유저들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성공적으로 게임의 인지도를 상승시켰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 와일드 서바이브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오픈하였고 다양한 유저들의 인지도 상승을 위해 인스타그램은 500, 유튜브 조회수는 1500회 이상을 목표로 삼고 꾸준히 활동 중입니다. 먼저 네이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와일드 서바이브는 무인도에서 생존을 강조하기 위해 야생과 생존 두 가지 키워드를 조합하여 네이밍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으로 첫째, 네이밍을 듣고 자연스럽게 연상될 수 있는 연관성과 둘째는 기억하기 쉬운 기억성, 마지막 셋째는 광렬하고 생동감 있는 느낌이 담겨져 있는 단어의 조합으로 야생에서의 생존과 경험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독특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고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문구로 와일드 서바이버에서는 직면하는 각 상황이 곧바로 선택으로 이어지며 그 선택은 모험의 흐름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기에 게임 내 선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기존 1020 세대에서 조금 더 폭넓은 타겟층을 확보하기 위해 30대까지 확보하여 MZ세대와 알파세대를 모두 포함한 M자세대를 타겟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M자세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앱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이용률이 눈이 띄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의 인지도 확보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과 영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타겟층인 M자세대가 쉽게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선정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인스타그램의 개발일지, MBTI 테스트, 게임 소개 영상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게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네, 유튜브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영상을 1분 이하의 영상과 쇼폼을 활용해 다양한 유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지루함은 감소시키고 호기심은 유도하였습니다. 네, 현재 그 엔딩 투표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게임 스토리와 관련된 이미지 영상을 활용하였습니다. 3월 1일까지 진행 중이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